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이주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고요.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요즘 좀 많이 바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음. 뭐 이 오마이 TV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예, 예. 기타 뭐 여러 예. 가지 많이 바쁩니다. 네. 예. 보통 뭐 여름보다 가을이 되면 뭐 일이 더 많아지시겠죠? 예,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특강도 있기도 하고요. 네. 수업도 있고, 뭐 책도 써야 되고, 네. 예, 여러 가지 바쁩니다. 네. 예. 일본 저격도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거 가장 이것 때문에 바쁘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주말에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좀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그 일본의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골라서 예, 그렇죠. 오늘은 네 가지, 음, 세 가지 예, 그 정도 집중적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효율화 되셨군요, 네네, 이제. 맞습니다. 예. 네, 지난주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는요, 저희가 자민당 총재 선거를 전망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스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이제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 네, 아쉽다, 답답하다 이런 반응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결과는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네, 스가 네네. 화이팅, 뭐 이런 반응이 아하하. 많았어요. 예, 예. 음, 그게 일주일 사이에 약간 네.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다시 스가가 테르지는 또 음, 불투명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예. 더 이따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양승재님께서요, 울 스가짱이 총재도 하고 총리도 하여서 잘 말아드시기를 희망합니다. 황의정님은 아베스가 천년 만년 두 집안에서만 하길. 오늘도 즐겁게님은 일본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는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그냥 스가 정도가 좋아요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재밌는데요. 지구를 지키는 좌파님께서 엎치나 매치나 누가 되든 그놈이 그놈인 상황에서도 결국엔 다시 스가로 귀결되나 보네요. 아이 좋아라고 네네. 하셨습니다. 사실 네, 스가가 다시 전쟁가 되어서 총리가 되면요. 네, 자민당 선거에서 죄송합니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아주 좋죠. 음, 네. 그러니까 스가가 존재가 되는 게 아주 좋아요. 또 음, 총리가 다시 되는 것도 음. 아주 좋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스가가 다시 총재로 재선이 되면 실망한 이제 일본 국민들이 야당을 찍어주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날이 갈수록 그런 기대가 일본 예, 안에서도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제로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역설적인 표현이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천년만년 이제 저희들하고 이웃하고 살아야 할 그런 이웃인데 좀 그 나라에 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예, 그런 맞습니다. 바람일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그 알찬 일본 소식 차례차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부는요, 언제나와 같이 일본의 코로나 소식을 알아보고요. 2부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자민당 총재 선거를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요,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이제 우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현지인 조력자 구출 작전, 미라클 작전이죠. 그 참 대단했었는데, 근데 일본의 성과는 좀 참담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실패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댓글 먼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이 온마이TV는 아직까지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SKL님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자님 두 분 고맙습니다. 현대 일본에 대해 어떤 어떤 방향으로 알아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아, SKL님이 또 일본 국제고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번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일본 국제고가 아니라 그냥 교토 교토 국제고죠. 국제고죠. 예, 오늘 준비를 좀 생각했지만 다른 뉴스가 많았어요. 다음에 네.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사니님도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호사카 유지 TV에는 언제나와 같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최의선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네, 표영훈님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미경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지타정님 드디어 딱 시작할 때부터 볼 수 있겠네요. 딱 맞게 들어오셨나 봅니다. 그 네, 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예, 아하님 다른 곳에서 못 듣는 흥미로운 내용 많아서 유익합니다 하셨습니다. 김정희님 호사카 유지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예, 많아서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 이렇게 사랑하는 기자님한테도 예, 많은 응원이 지금까지 음,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아닙니다. 네 오늘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그리고 뭐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당장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누르셨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방송 내내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관련해서 체근을 하기로 제가 했습니다. 네. 자, 그럼 15초 후에 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부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일본의 코로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일주일 전까지는 하루 확진자 수가 한 2만 5천 명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행히 지난주에는 한 2만 명 수준으로 약간 하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허사카 교수님의 진단이십니다. 왜 그런지 예, 맞습니다. 교수님의 요술 PPT 속으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그 일본 전체 확진자 숫자 여느 때와 같이 보시는데요. 2만 5천 명을 지난주는 넘겼고 그 이후 2만 4천 명 그리고 2만 명대에 조금 떨어졌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 일요일에 그 검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18,000명 정도로 조금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그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예, 항상 월요일은 좀 내려갑니다.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2만 4천 명에서 2만 5천 명 그러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20군데 이상의 그 긴급사태 선언을 예, 확대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는 것은요. 네, 네, 그것은 9월 12일까지의 조치인데 지금 그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9월 12일에 긴급사태 선언이나 다른 조치를 해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직 전점을 찍은 게 아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굉장히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매일 증가하고 있는 중증 환자의 숫자인데 이제 2,000명을 넘었어요. 8월 29일에는 2,075명. 그러니까 또 이틀 정도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2,100명을 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 1,900명 정도 됐었던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100명 이상 일주일 사이에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침대 병상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요.
그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라는 게 또 일본에서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인가요? 네네네. 그 입원 치료 지금 입원 치료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시켰어. 예, 요양자까지 예, 포함시켰어. 예. 그런 이야기인데 8월 30일 그 시점에서 23만 1,600명을 초과했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 중증 환자가 아까 보셨듯이 2,000명 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중증 환자가 아니라 중둔증 혹은 그 견증인데요. 예. 그런데 일본에서 견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앞으로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 견증 환자이면 이게 어떤 거죠? 뭐라 할까? 증상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글쎄요. 뭐 머리에 열이나 좀 나고 네네. 그런 수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정도죠. 예. 호흡 혼란 사태는 별로 없고. 예. 그런데 일본에서는 네. 그 견증 환자라는 것은 먼저 37.5도 이상의 열이 예. 나와 있고 벌써 그 무증상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증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입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견증 환자라고 해도 그 일본에서는 그 요새 어떤 의사가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아프고 그리고 숨이 아주 그 뭐라 할까 숨쉬기가 가쁘고 예. 그래서 혼자 버티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예. 일본에서는 견증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런 면에서는 한국하고의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지만 1년 반 전부터 일본은 견증 환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의사가 자기 아이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요. 지금 그 의사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 환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일로 이러한 그 증상이 견증이라고 하니까 견증이라고 해도 절대 그게 가벼운 게 아니다. 특히 델타 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코로나하고는 다르다. 이러한 그 메일을 보내고 그게 또 공개되어서 일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한국에서는 델타 변이라고 해도 그냥 전파력이 강한 그런 것처럼 정도죠. 그 정도인데 일본은 좀 아니거든요. 같은 델타 변이도 한국 델타 변이하고 일본 델타 변이가 뭐 다를 수가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델타 변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증상이 나온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가 이렇게 지금 많아가지고요. 이게 변상의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거는 그 오사카의 중증 환자 수입니다. 오사카만으로도 5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중증 환자의 4분의 1 이상이 또 오사카에서 발생하고 그런가요? 있고요. 도쿄에서는 거의 반 정도가 음. 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사카에서는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도쿄에서는 한 1,000명 정도, 네네네. 오사카는 500명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사카는 역시 병상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사카의 치사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그 펀쿨색자랑 같이 젊은 젊어서 아이돌형 치사라고 아이돌형 하셨죠. 치사이고요. 네, 이 사람도 극우 인사이기는 해요. 일본 유시네라는 왜 다들 그렇게 극우 인사들입니까? 일본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 특히 이 나고야의 가무라도 극우 인사. 그러게 말입니다. 네네. 그 사람은 또
그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이거요. 예.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오사카에서 계속 그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8월 28일이었습니다. 요시무라 오사카 지사죠. 여기 얼굴이 나오네요. 네네. 아이돌형 예. 얼굴인데 이 사람은 한때 코로나 대책에 굉장히 실패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열심히 하였어요. 지금은 평가를 조금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는 했는데 네. 네, 이 사람이 8월 28일에 발표한 것은 대규모 전시장 그 인텍스 오사카라는 게 오사카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화려하게 만든 국제적인 전시장인데요. 거기에 야전병원을 설치하겠다. 아, 야전병원이요? 예. 예. 그 호칭을 하면서 야전병원이라고 예, 예. 말하면서 실제로 야전병원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번에 야전병원이 필요하다 예. 오히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수님. 중국의 네네. 예를 들어가면서 예, 중국의 예. 예를 그러니까 산소 스테이션이면 안 된다. 예.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 방송을 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랬나 봅니다. 예, 갑자기 예. 야전병원을 설치하겠다. 예. 그 총계 정도의 병상을 여기에 1000개. 총계 예. 그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텍스 오사카의 그 모습인데요. 다음 그 보시면 굉장히 넓은 그 전시장이 예. 그 몇 개나 있습니다. 엄청난데요. 네네, 예. 6호관까지 있어가지고요. 이거 전체를 사용하면 아마 그 1000개 이상 3000개 정도는 병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으로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먼저 1000개의 병상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그 의료진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네네. 왜냐하면 의료진 자체가 저번에도 봤듯이 일본에서는 그 인구 천명당 2,004명밖에 의사가 없잖아요. 간호사 숫자도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비율을 따지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인요한 씨라고 아시잖아요. 예. 인요한 씨. 인요한 씨요? 예, 그러니까 세브라스 병원에 텔레비에서 많이 뵀던 분. 예, 그 원래 미국 사람인데 그러나 전라도에서 예. 그 태어나서 자랐기 예.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잘하시는 전라도 분이죠? 사투리를 그 영어보다 잘하시는 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브라스 병원에 그 어떤 센터장을 하고 계세요. 예.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국에서도 민간 병원이 일본하고 비슷하게 전체 병원의 80%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의 민간 병원하고 한국의 민간 병원의 차이는 한국 측은 그 정부의 지침을 잘 다룬다고 합니다. 네네. 네, 일본은 그 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네, 그러나 뭐 저는 앞으로는 그 공립이나 군립병원을 또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야죠. 정부 말을 그렇죠. 잘 따르고 안 따르고를 떠나서 네. 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거는 갖추고 있어야 네,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군립이나 공립이 확대돼야만이 네. 사실상 코로나 같은 상황에는 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물론 그 이용한 원장님은 그 민간 병원에도 센터장이니까 예. 제가 군립 공립 병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 어떤 답도 하지 아, 않으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병원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다. 예. 네, 그분의 권노는 크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민간 병원이 정부 말을 잘 따르니까 굳이 네, 공립병원 안 지어도 된다. 혹시 뭐 이런 말씀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그 예.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요. 네. 아무튼간에
저도 그분이 민간병원의 센터장이다. 예. 그거 좀 망각하여서 예. 그러한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예.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문제점은 민간병원이 너무 많아서 의사들도 적어서 이러한 반침을 세워도요. 예. 의료진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나 일단 요시무라가 이러한 반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잘 되면 그 하나의 뭐라 할까 한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그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사실 중국으로 달아가는 거거든요. 이곳은 예. 조금 그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은 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전쟁은 지금 전쟁 상황이긴 한데 야정병원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무서운 생각도 드네요. 근데 네네.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까? 그거는 오사카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예. 아직도 중앙정부나 도쿄도에서는 공익까지의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중앙에서는 아주 큰 거죠. 예. 근데 이 요시무라도 미래에는 일본 총리가 되겠다. 이러한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중앙정부하고 비교가 되는 그러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마이티비예요. 지금 태권소년님께서 네, 요시무라 지사 포비돈 가글약이 코로나에 효과 있다고 했던 분이시죠? 네, 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분. 잘 아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은 엄청난 비판을 받아가지고요. 예. 지지율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이분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 1부에 네. 오늘 그 코로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자, 그 오마이티비에는 다시사니님께서 열심히 지금 기사를 지금 올리고 계시고요. 파인트리님, 예, 반가운 이름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이진엽님도 안녕하세요. 예, 다른 분들은 간단하게 인사만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파인트리님께서 그때 가글약 주가가 급등했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호사카 유지 TV에는 여전히 교수님을 응원하는 그런 댓글이 많고요. 기온님, 홍데렐라가 의료원을 없애버림. 아마 홍준표 지금 후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어허. 이제 경남 의료원을 없애버린 적이 있죠.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미국 측의 의료 체계를 따라가려고 하면 민간 병원이 좀 늘어날 그러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민간 병원이 주류이기는 하죠. 네, 네, 그러나 미국은 그래도 중앙에 네. 감염증 그 연구소라든가 그런 것은 그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몽리님이 호사카 유지 TV에서 네. 한국은 이런 집단 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망이 나올까봐 도입을 안 하고 개별 시설에 격리하는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너무 사람을 또 이렇게 막 모아놓으면 거기서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예,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시도도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네,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훨씬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요. 그 정책적으로는 일본의 수 단계 위에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쪽에서는 지금 그 위드 코로나로 예.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예, 있습니다. 중증 환자 중심의 네. 의료 체계로 바꾼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백신 접종률이 전체로 그 70%를 넘은 상태에서 예. 이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그것을 조건으로 위드 코로나로 그 전환시킨다. 이러한 이야기는 중앙에서도 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그 일단 예상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네, 항상 말씀하시는 교수님 지론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계속 델타 같은 변이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견증 환자를 너무 무시를 하면요, 갑자기 준증화가 돼가지고 이게 준증화 환자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요. 네, 그러니까 견증 환자를 무시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한에서 했던 그 코로나 대책, 견증 환자부터 엄청나게 대책을 세우고 격리하였어요. 견증 환자라고 해도 무시하지 않는 네, 그 정책을 지금도 그 지키고 있는 게 중국이고, 그 달아가는 나라의 대표가 호주예요. 예, 예. 이런 부분은 그 전체적인 이념으로 떠나서 중국 스타일, 그리고 호주가 그거 따라가고 있지만 그거 한국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죠. 예, 저희 그러면은 2부로 가볼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부탁합니다. 저희는 15초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2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민당 총재 선거 상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올 가을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 그리고 중의원 국회의원 선거 그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총리하고 그리고 일본 정치의 앞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교수님, 그 지난주와 그 일주일 사이에 네네. 이 경쟁 후보군에 좀 변화가 생긴 것 예, 같습니다. 변화가 좀 네, 생겼습니다. 자, 먼저요. 지금 국민적인 그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네, 이러한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NNN 이것은 그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였는데요. 그 8월 7일, 6일, 9일 그러니까 조금 지났지만 그러나 그 이후도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인데요. 그 이시바 시게루가 19%로 가장 국민적인 인기는 높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코노 타로가 이어서 18%, 음, 그리고 코이즈미 신지로 펑크루 펑크 색자가 색자도 나왔네요. 네,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17%. 네, 막 그렇다고 해도 다 뭐 20% 이하인데요. 네, 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이번에는 전재 선거에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시바 씨는 지금 사실 고려 중에 있고요. 마지막에 바뀔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사람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스가촌이죠. 다시 나가겠다 이거잖아요. 3%예요. 그 인기도. 그다음에 시모무라라는 사람이 예,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인기도가 제로. 그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는 저번에는 그 속강 후지라는 데서는 인기가 80, 높았습니다. 81%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그거는 뭐 사실 가십 신문이기도 하니까 그 가십 신문에서 막 스가 시모무라 다카이치 기시다 네 사람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다카이치 씨가 81%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뭐 요미우리 신문에 한국에서 말하면 조선일보 같은 그런 신문사이고요. 여기서 했더니 다카이치 씨는 1%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 존재한 것이니까. 거의 존재감이 없네요. 네네 그런 예. 거네요. 그리고 키시다 후미오인데요. 키시다 예. 후미오 씨가 예. 사프로로 그 스가보다는 조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그 국민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은 이번에 나가지는 않고 인기가 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사이에서의 예. 경쟁으로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그 일본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문제죠.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는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그렇죠. 이시바, 고노, 고이즈미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 뽑는 유력 후보는 오른쪽에 전혀 일반 시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사실 그 이번에 유력하다고 꼽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전체에서 떠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관심증이 예. 사실 5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나오는 예.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촌리가 되어 있다. 이것은 커요, 사실. 이러니까 투표하고 싶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관심증이 일본에서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본의 전적인 구조 때문인데요. 자 다음으로 보시죠. 키시다 후미오 씨가 이제 그 전제 선거에 전식으로 출마하겠다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키시다는 그 니카이 현재 간사장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1년 전에는 키시다가 그때도 전제 선거에 나갔는데요. 네. 그러나 그때는 그 니카이 현재 간사장은 스가를 응원해가지고 그것으로 그 스가의 나머지 파벌들이 다 몰려 들어와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스가가 했는데요. 그렇게 니카이가 하지 않았으면 키시다가 1년 전에도 전쟁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카이에 대한 뭐라 할까 전적인 원한이 강한 사람이 키시다 후미오입니다. 앙심을 품을 만도 하죠. 네네. 예. 그래서 키시다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사장은 3년까지로 하겠다. 자신이 존재가 되면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니카이 간사장이 5년째입니까? 5년째입니다. 예. 5년째.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그리고 나이도 많고 이게 80세니까요. 논리적으로 3년까지 하자는 게 말은 되긴 하는데 네, 그렇죠. 니카이 간사장이 들으면 이거 뭐 자기를 쳐내자는 거니까. 네네. 바로 그 이름은 물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요. 네. 누가 이것을 들어도 니카이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니카이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니카이는 아닙니다. 사실 니카이 간사장은 전략가로서 대단히 뭐 어떤 면에서 면성 있는 사람이라서요. 예,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다 주목하고 있는데 약간의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키시다는 젊은 자민당을 만들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니카이뿐만이 아니라 스가도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예. 스가 현재 자민당 천재하고 경쟁하여서 이기겠다라는 이야기고요. 키시다도 뭐 그 62세 정도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데 뭐 스가는 한 70대가 넘지 않았습니까? 72세, 73세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키시다라고 해도 굉장히 젊은 예.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니카이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0세니까 예. 이게 이러한 일본에서 노회라고 그래요. 그 노회라는 것은 노회하다. 조금 어감이 안 좋죠. 노회하다. 노회라는 게 예. 바로 늙은 사람들의 해가 많다라는 그런 식으로 일본 말로 예. 말을 해요. 예. 자민당은 좀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는 키시다는 스가하고 니카이에게 도전장을 그냥 던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예. 그래서요. 키시다는 그 이후에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키시다의 문제점은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한다. 예. 아주 뭐라 할까 적으로 만들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만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인기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각을 세워서 싸우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키시다를 또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다면 이 사람을 자민당의 오르글로 내세우면 또 중요한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스가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씨의 약점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네네. 이렇게 좀 애매한 스탠드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뭐 공격도 하고 정치인다운 그런 모습을 네네. 보여주니까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여론들이 예. 요새 이렇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자, 이러한 키시다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언급했던 니카이가 또 며칠 후에 태도를 바꿨어요. 이거 대단히 놀라운 아무도 예상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 촌리를 니카이 간사장이 직접 만나가지고 스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장을 교대해도 된다. 그냥 나를 그냥 교대해라. 그렇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외네요. 예.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니카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전략을 이미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니카이는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5년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1년, 2년으로도 바뀌는 간사장 자리에 5년이나 또 80세라는 그러한 많은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엄청난 전략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니카이가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리고 이것은요. 또 무슨 뜻이냐고 하면 니카이 간사장은 스가촌리에게 당신이 다시 존재가 되면라는 이야기죠. 예, 당신이 다시 존재가 되면 나를 바꿔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바꿀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키시다가 이제 존재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키시다를 더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스가가 선택된다면 나는 이제 간사장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키시다가 말하는 간사장 3년 교체라는 것을 미리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키시다 쪽에 그러한 인기몰이 전략을 사실상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시다가 하는 얘기에 김을 빼놓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나는 더 이상 안 하니까 예. 전혀 힘이 될 게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던진 것입니다. 사실 키시다가 되면 니카이의 시대는 완전 끝납니다. 네, 왜냐하면 경쟁자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나 스가가 되면 니카이에 대한 은혜를 스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요직에서 그 간사장이 아니더라도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간사장이 아니면? 그 부촌제라든가 있습니다. 아, 예. 네네네. 그러니까 스가가 존재인데 예. 부존재 자리라는 것은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간사장 위에 있습니다. 부존재가. 아, 그런가요? 지금은 부총재가 누굽니까? 지금 부존재가 저도 거기까지는 예. 잘 모르는데 이유는요. 그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존재는 권속인 것으로 제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민당 부총재라는 직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그렇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존재는 토도 되고 안 토도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그러나 아마 제 생각은 이 사람은 부존재 그러니까 스가가 다시 존재가 되면 네. 부존재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자민당의 권력은 이까이가 갖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회하다라는 노회하다. 의미가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은 그래도 그거 싫어해요. 예. 국민들의 목소리는요. 니카이든 스가든 빨리 그만둬야 빨리 된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더 이상 예. 보기 싫다. 뭐 이런 네, 그런- 여론이 많을 텐데. 예. 그게 더 오르그레 인상에도 좀 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일본인들은요. 연사마 같은 미남을 좋아하지. 예. 그러니까 아베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막 일본인 치고는 미남이에요. 막 미남이라기보다 뭐 괜찮은 예. 외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미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아베가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행동을 많이 했지만 예. 그래도 아직 그 인기가 음.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 예. 일본에서는 싸이는 선거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요? 싸이요. 싸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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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인기가 없었던 게 그런가요? 싸이입니다. 그래서 싸이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일본은 나 같은 외모의 예. 가수를 싫어한다. 아하. 그러니까 그 용사마 같은 조금 그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그게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싸이는 엄청난 성공을 했잖아요 그때. 아, 그러나 일본에서만 뜨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오늘 일본 저격에서 싸이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 네. 전혀 예. 오늘 계획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항상 일본인들의 부르마는 그 굉장히 외모가 안 좋은 수산들이 예.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아, 맞습니다. 예. 네네. 저희 오마이 TV의 고희정님께서 아베가 미남이라고쇼라고 이렇게 전혀 그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셨고요. 예. 한국적인 예.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네. 아베는 미남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본에서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상을 계속 그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일본인들의 불만은 이런 거밖에 없냐 이거였어요. 아, 이런 거밖에 없냐? 예. 세계에 내놓을 때 예. 부끄럽다. 그게 그 항상 일본인들이 그 일본 수상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먼저 그 외국의 전산들하고 나란히 서를 때 키가 너무 작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주변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키가 작은 뿐만이 아니라 오르그르도 이게 뭐냐 도대체라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네. 아주 전체적으로는 그 네. 반점이에요.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비판하는 일본인들은 고이즈미 신지로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아까 네. 몇 프로였습니까? 17%인가요? 17%. 그래서 뭐 3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항상 3등 정도에 들어가고 또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콘노를 세우면요. 갑자기 1등으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시바는 키가 커요. 그 사람. 아, 더. 키가 큰가요? 예. 네네. 뭐라 할까? 아베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이시바도 체격적으로는 체격적으로는 꿀리지 않죠. 예예 근데 일본이 얼굴은 좀 무섭다. 예 무서운 얼굴이 인상이다 하는 사람들이 좀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성격적으로 조금 가다로운 면이 좀 있었어요. 예. 네, 그러나 그 외모로서는 그 세계 내놔도 괜찮은 외모다라는 게 역시 인기의 또 하나의 비결이고요. 예. 코노타로는 키가 높지도 않고 예. 얼굴도 그렇게 우리가 볼 때도 미남도 아니고요. 네, 그러나 코노타로가 왜 인기가 있냐? 일본 사람들이 그 말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노타로는 사산적으로, 일본에 볼 때요, 사산적으로 그리고 그 하는 말에 그 조리가 있는 부분, 그리고 용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미국하고 그 교섭할 때 코노타로는 대단히 필요한 사람이고, 또 미국 쪽에서도 코노를 그 다음 촌리로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나 보죠? 미국의 유명 대학으로 나왔고요. 네. 아무튼간에 그러한 코노는 능력적으로, 네. 일본의 그 최고 학부를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코노타로는 굉장히 전형적인라고 하나? 전형적인. 전형적인 일본의 정치인이자 예. 우리하고는 별로 좋은 그 기억은 없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촌리가 되면 한일 관계가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뭐 시원시원하게 자기 할 말은 하니까요. 예, 산식이 좀 있는 사람이고 예. 학식이 아주 높고 그런 면에서는 또 아버지가 또 코노 요헤이 맞습니다. 예. 아버지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관계가 좋죠. 굉장히 좋은 예. 관계를 지금도 예. 갖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러한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상. 예. 아무튼간에 외모에 관한 일본인들의 그 스산평라는 게 그런 면이 또 있었군요. 무시할 일본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스가를 싫어하는 것도 네. 그런 면이 있어요. 스가 지난번에 여기 눈이 어떻다고 하셨죠? 그 죽은 샌송 같은 그렇습니까? 눈이다. 예. 라는 그러니까 그 얼굴을 TV로 보고 싶지 않다라는 네. 사람들이 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노라든가 고이즈미 신지로가 스가는 불쌍하다고 말해요. 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스가하고 친한 사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스가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평가를 예.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그게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가 그래서 이번에는 스가를 나는 지원하기 때문에 촌재 선거에 안 나간다. 그러한 이유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수상의 스가 총리의 인상도 큰 관련이 있다. 그런 굉장히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거죠. 예. 일본인들은 그 자기들의 얼굴이나 예. 모습은 그 돌아보지도 않고 예. 그런 식으로 특히 스사에 대해서 예. 너무 그 주문이 많습니다. 예. 네, 태권 소녀님께서 그래서 펑쿨색자가 인기가 있군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뭐 순전히 그거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요시무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리고 스즈키라는 홋카이도 치사도 예. 대단히 또 미남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 수상 후보로 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스즈키 네. 지사도. 그렇죠. 예. 자, 교수님 저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예. 맞죠. 자, 그 시모무라 전조 회장 이 사람이 이 후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후보를 포기했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 아까 빵 퍼센트였잖아요. 아까. 예, 그렇죠. 예. 그 지지율이 뭐 0%였는데요. 네.
막 크게 이유라기보다 소속하고 있는 호소다파에서 예. 이 사람을 지원하겠다라는 20명이 필요한데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호소다파 쪽에서 나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예. 이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를 했고요. 좀 이 불쌍하네요. 사람은 예. 이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예, 불쌍하게 됐어요. 예. 자, 다카이치 사나이인데요. 네. 우파 잡지의 전론, 아마 세론라는 그 산케이 신문 잡지 인터뷰에 나가거나 하였어요. 현재는 바르바르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대로 가면 그러나 20명의 그 지원자가 필요한데 국회의원. 그렇죠. 추천인이요. 네네, 추천인. 근데 그것을 확보하면 계속 하겠다. 예. 근데 이 사람은 파벌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시바 시게루인데 아직은 그 나간다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가라고 계속 전체 선거에 출마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갈 가능성이 이 사람이 없지 않아 지금 있습니다. 스탠스가 좀 애매하잖아요. 지난번에 나는 스가를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했던 네. 적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네, 스가를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키시다가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또 자신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그 9월이 되면요, 더 많이 그 바뀌어서 주변에서도 지원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스가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면 오히려 스가 그리고 니카이가 또 이 사람을 또 미루고 있어요. 예. 니카이하고도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근데 좀 이 여러 후보 중에서 이 이시바 씨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좀 다른 후보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네, 같아가지고 판 아베의 선봉. 예, 그 자민당 총재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대부분 극우 아니면 그렇죠. 뭐 그 언저리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분은 친한파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지한파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이제 제가 좀 적어왔어요. 예전부터 네, 이분을 네. 조금 눈여겨 봐왔기 네. 때문에 이분이 과거에 한 말 중에 대충 이제 떠오르는 말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국민을 속이고 덴노도 속이고 천황도 속이고 네, 네. 전행을 강행했던 A급 전범들의 분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야스쿠니는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또 했고요. 위안부 문제는 납득을 얻을 때까지 계속 사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고 네, 네. 그 마지막에 제일 재밌는데 왜 한국은 반일인가? 아마 일본이 타국에 점령되어서 오늘부터 너는 스미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네. 장씨 개명을 두고서 한 얘기가 아닌가 네, 싶은데 근데 물론 근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강제징용자는 자발적인 치료가 중심이고 급료도 높았다. 이제 최근에 한 말인데 요새는 이제 반일 종족주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들어요. 사람은 좀 읽었어요. 예. 읽었다라는 기사가 그렇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읽고 조금 생각 바뀌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예. 그게 약간 걱정이고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책이 잘못되었다라는 책이 일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제가 그 빨리 교수님이 쓰셔야 준비하고 되겠는데요. 있습니다. 그거 일본어로 예, 번역하셔야 일본 되겠는데요. 번역 지금 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오마이 TV를 준비하느라 조금 그 시간이 많이 예. 좀 바쁜 관계로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그 빨리 낼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시바 시게루는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차후간 좀 물망에 오르는 이제 후보들 중에 그래도 우리랑 좀 말이 통하는 네. 그런 정치인인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나왔다가 이분이 이제 항상 당원 투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1등 뭐 이런데 의원들 사이에 네네. 의원들하고 밥을 안 먹고 술을 안 먹어서 좀 인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다기보다 판 아베였기 때문에
때문에 예. 사실 아베 아소 라인에서 네. 이 사람한테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손을 쓰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원표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의원표하고 네. 당원표는 한사 이 사람에게 유리했습니다. 음. 현재까지 이 사람이 천재 선거에 몇 번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많은 거죠 현재. 네. 막 그럼 며칠간 뭐, 파야 예, 다음 주 그렇습니다. 정도에는 출마 선언을 예. 한 이시바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작년에는 이분이 이제 3위에 그쳤는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3부에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네.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호사카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게 지난 2008년인데요. 근데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그 표지가 나가고 있는데, 자, 교수님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그 이름 그대로 조선 선비하고 일본 사무라이. 이것은 한국의 문화하고 네. 일본 문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문의 나라였고 예. 일본은 무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그 무의 나라 일본은 또 조선에서 전래된 선리학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일본 사회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메이지 시대가 되어서 일본이 다시 무의 나라로 그렇게 예. 가버려 가지고 침략 사상을 갖게 됩니다. 음. 이러한 그 역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고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그 문제 의식을 가르고 쓴 책입니다. 예. 한번 읽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사무라이는 이제 칼 차고 다니면서 아무하고나 이제 칼싸움이나 하고 다니는 줄 이렇게 알았는데 그럼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나 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선리학을 받아들인 사무라이는 그 칼을 찬 선비다. 어떤 면에서는 예.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저격을 계속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그리고 오마이뉴스 전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원하시면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 아마 그 화면 아래쪽에 그 번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 문자로 후원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10만인 클럽 아닙니까? 그래서 10만인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혹시 저희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TV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책 광고 옆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은 아니면 방금 들어오신 분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댓글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이니님께서 반일 종족주의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파인트리님, 이 시바는 안 될 듯. 계파가 없고 우익들이 극렬히 반대. 맞는 말씀이시죠? 이게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쓰고 배포한 사람들은 나중에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TV는 여전히 계속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흥차사님, 일본도 문제지만 국내 친일파들이 더 문제다.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이와타 TV 알렉스님, 일본에서 한국을 칭찬하면 매국이 되는 나라. 한국은 조중동이 친일 기사 내도 언론 자유와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 국가입니다. 헷갈리네요. 무슨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유성가면 피터님도 그러네, 국보법 이럴 때 써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5초 후에 3부 시간 본격적인 방송이죠. 가장 중요한 방송이니까 3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난주는요, 아프가니스탄 소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때 아닌 아프가니스탄, 때 아닌이라는 말. 바로 조력자들, 즉 우리 정부가 아프간에서 일할 때 우리를 도와서 일했던 이제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을 무려 390명이나 우리나라로 이제 데려왔죠. 우리 역사상 아마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이 아주 폭발했습니다. 저도 이 오마이뉴스에서 그 외교부 담당 기자였기 때문에 이 소식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지난주는. 네. 아무튼 우리 정부 대단한 것 같고요. 특히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이제 주무부서였는데 이 우리 정부의 이 해외 작전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그 일본하고 네. 비교하여서 음, 한국의 우수성이 음, 굉장히 그 돋보인 그러한 사건이었다. 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일본의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조화됐다라는 네. 것을 더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문제까지 일본하고 비교를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사안이 뭐 사안이니만큼 이건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리라기보다요. 네. 오히려 일본 언론들이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 한국하고 비교하면서 일본의 현재 위치를 보는 그러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 특히 경제적으로 일본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그 지표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게 여러 면에서 치월당한다라는 걱정이 일본 내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그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군사 작전 이것도 한국보다 못한다. 네.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이번에 일본에게. 그런 면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에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네요. 그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선진국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뭐 이런 그 외국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구출하는 문제에서까지도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국제 사회가 그렇게 현선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 일본이 아주 가까운 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5일이었잖아요. 탈레반은 아프간의 수도 카불 대통령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보다 엄청나게 빠른 침공이었다라는 것은 다 그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다 뭐 미국 정부는 뭐 올 연말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예상을 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왜 그러는지 약간 조금 그 미국 쪽의 위기 관리 능력도 조금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8월 17일이었거든요. 일본 대사관의 12명의 외교관은 토키, 이스탄불로 토피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 정부는 안심을 했기 때문에 단초 일본 정부는 아프간 사람들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러한 보도가 오늘도 예. 일본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인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안심을 해가지고 물론 아프간의 조력자들의 전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작전이 늦어진 거죠. 빨리빨리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자기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구출할 생각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일본의 인권 문제 예. 전반에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지금 그 일본의 극우파에 가까운 사람들만 이득을 보면 되는 그러한 정권이 예. 현재 정권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화이트리스트라든가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현재 일본에서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만연이 되어 있는 그 사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 자체가 무시하는 구조죠. 예. 그런데 해외로 가면 일본이 이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인권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게 현재 극우 정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17일에 그 일본 대사관 그 외교관을 구출하기보다요. 이것도 그 연극의 근용기에 함께 탑승하여서 그냥 나간 거예요. 예. 그때 그러면 그 아프간 조력자를 몇 사람이나 데려가야 했던 거 아니냐? 지금도 그러한 비판이 일본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비판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한국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 안에서 그게 대조가 비교를 되겠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정부는 작전을 개시를 했죠. 그렇게 하여서 그 26일, 27일인데요. 아까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프간 현지 대사관 직원 그리고 가족 등 모두 390명 혹은 391명 그런 설이 있기도 하는데요. 391명이었는데요. 나중에는 한 명은 이제 네. 그 증명서가 없는 게 밝혀져서 그래서 다시 다시 돌아간 거죠. 카불공항으로 돌아갔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그 두 편에 나누어서 한국으로 이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100명으로 넘는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작전명은 아시다시피 미라클이었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네. 네, 한국 정부는 단조 작전으로 비공개로 했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나 일본은 처음부터 자위대가 움직일 때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예. 네, 텔레비로 막 중계도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손도 흔들고. 그거는요. 예. 그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8월 24일 밤이죠. 처음으로 일본 한국 외교부는 정부의 협력해온 현지 직원
가족들을 이송하기 위해 큰 수송기 3대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이제 공표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게 24일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벌써 작전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가불 공항에서는 23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죠. 네. 제가 좀 아는 것은 네. 이 처음 24일 밤에 이게 그 군수송기 세대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하는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것도 네네. 사실은 그 기자들한테 다 엠바고 요청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외교부가 아하하. 이제 외신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아. 예, 외신에서 로이터인가에서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정도만 이렇게 할 수밖에 밝힌 겁니다.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8월 24일 시점에서는요, 한국에서도 조력자들에게 코로소 공항으로 와라. 처음은 그러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26명밖에 공항에 도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25일에는 포스 6대를 마련했잖아요. 그렇게 하여서 작전을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현지에 있는 문자 열람망, 문자요. 예. 문자 휴대폰으로 예. 이것을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어디에 포스가 오고 어떤 식으로 그 포스에 타느냐 이런 것을 모두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여서 6대 포스로는 365명을 이송했고요. 아프간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희망자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하고 협력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미군하고 탈레반 새로운 정부하고 사이에는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군이 허락한 아프간 사람이면 해외로 보낼 수 있다라는 협정이었던 거죠. 예. 그것을 최대한 한국에서 또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검문소에서 탈레반 측하고 미군이 협상을 하여서 모두 검문소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결국은 390명이죠. 26일, 27일에 인천 공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름은 그대로 예.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네. 예. 그것이 성공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서도 한국 TV를 통해서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방송되었는데요. 이것도 일본에서 방송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은 먼저 카타르로 일시적으로 졸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예. 거기에 일단 졸수는 했고, 그러나 졸수하면서 다시 반드시 도우러 돌아온다. 이 약속을 거기 직원 아프간인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월 22일 다시 한번 그 외교관 4명이 가불 공항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예. 이게 감동적이죠. 어떤 위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돌아갔습니다. 예. 다른 나라도 이렇게 외교관이 돌아온 사례는 없어요. 일단 유럽의 나라들은요, 뭐라 그럴까, 빨리빨리 작전을 시작해가지고 예. 빨리빨리 대피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예. 사실상 한국뿐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스페인 대사관인가는 네, 아니 스페인이 아니라 스웨덴인가는
그 같이 일하던 그 현지인 직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가 사실상 예. 많죠. 그러니까 일본만 비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음.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런데 그 현지 직원들과의 연락이라든가 보스 준비 등 이러한 것들은요. 이 4명의 한국인 외교관을 다시 현지에 투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런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전 자체가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가 없었던 게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카불로 돌아온 김일은 참사관이죠. 이분하고 현지의 그 한국인 스태프가 부득교 현지인 스태프죠. 현지인 예. 스태프가 예. 안으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는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뭐 거의 영화입니다, 영화. 예, 이게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요새 거기 소마리아를 무대로 하는 예.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모가디슈라고 좀 모가디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네. 묘하게 이거하고 이제 이번 사태하고 좀 좀 맞물리는 비슷합니다. 그런 굉장히 영화가 비슷한 개봉이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예. 거기서는 그 북한 대사관 직원 예. 또 가족들하고 예. 함께 마지막은 움직여 가지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예. 소마리아를 빠져나가는 그리고 중간에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번에 참사관들이 많이 활약을 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그 대사하고 참사관이 네. 여러 면에서 싸우면서도 예. 또 아주 깊이 서로 협력하면서 예. 그렇게 다루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도 좀 시간 내서 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게 제가 그 좋은 것 외교부의 같습니다. 어떤 그 간부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옛날 그 이 작전을 하기 전에 그 옛날 그게 1990년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1970년대가 아닌가? 90년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요. 예. 근데 당시에 그 외교 문서들을 자기들이 찾아봤답니다. 네, 그랬더니 네. 굉장히 영화 이상으로 긴박하더라고 뭐 네,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거기에 못지않는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영화로 만들 만한 내용이 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김일은 그 군사 참사관이 한 이야기가 또 일본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어요. 모두를 대리로 돌아올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다. 그리고 국가의 품격 그리고 책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명언을 남긴 거죠. 이거하고 또 일본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외교관들을 비교하니까 또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막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네. 이제 일본은 과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좀 한번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교수님. 네. 자, 8월 23일이었거든요. 키시노부오 방위상은 그 한 발 늦은 대응을 했습니다. 항공차위대 수송기 파견을 이때 결정한 것입니다. 8월 23일은 이미 한국은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죠. 예. 그리고 공항까지는 대상자들이 스스로 와야 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위대 수장이기 때문에요. 네. 자위대의 작전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본 자위대는 자위대 법도 있고 해서 그 미국이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공항, 가불 공항을 떠나서 활동을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공항 밖에 있는 사람을 자위대 대원들이 데려온다라는 것은 예. 상상도 아예 못한 처음부터 거예요. 생각을 그런 생각을 생각 안 했던 자체를 안 거예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곳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외교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외교관들이 다 먼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위대 수장인 키시노부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위에 있는 스가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명이 바로 이러한 데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현지에 와서 일이 되게 하려면 누군가 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큰 그 오점을 남겼어요. 예. 이번에 일본의 작전은 그리고 스송기 일대가 8월 24일 밤에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뭐 한국은 그 작전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일본은 늦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요. 그 일본은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협력자들에게 가불 공항까지 스스로 오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원격으로 지시를 한 거예요. 대사관 직원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도하에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두바이죠. 두바이요. 예, 예. 그쪽에 거기서 계속 원격으로 지시를 아마 그 아프간의 그런 직원들한테 했을 겁니다. 메일이나 뭐 애플 예. 어플 같은 걸로 그런 것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할 예.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현재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한국보다 많은 500명에 달하는 그러한 조력자 그리고 일본인들을 그렇게 구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코로스 오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예. 한국 쪽에서는 포스로 성공했더라. 이것도 아마 흉내를 냈는지 마지막은 요르테의 포스를 준비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다 현지의 스태프들이 다 한 거죠. 그러나 뭐 한국도 처음에는 카불 공항까지 스스로 오라고 했죠. 예, 그래요. 했는데 이제 못하니까. 온 사람들이 23명인가 26명인가는 네. 그렇게 1차로 했는데 네. 이제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 이게 더 포스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예. 빨리빨리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데 이게 원격으로 하면요 지시를 내리는데 계속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뭐 현지 공항 상황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예. 그 일본은 사실상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반대로는 위험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시 군대가 있는 한국하고 자위대밖에 없는 일본의 차이다. 이러한 여론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헌으로 가겠다. 일본군을 다시 한번 찬소를 하자. 자위대가 아니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유대 법에 네네. 공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네. 안전한 곳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걸 바깥에서도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렇게 않으면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위대라는 것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이게 동맹 관계. 예. 그 미군하고 이제 탈레반이 협상하여서 가불 공항을 8월 31일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미군입니다. 예. 그래서 자위대도 거기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그 논리거든요. 예. 그 밖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군대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가요?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일본의 극우 쪽에서 충분히 더 이용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한국처럼 말하자면 한국처럼
이게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는 한국은 군대가 아니라 외교관들이 잘한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 논의를 확대해 나가면서 일본 극우는 한국처럼 전식 군대가 있어야만이 이럴 때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반드시 할 거예요. 그게 예. 참 좀 딜레마네요. 딜레마예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법을 바꿔서 군대를 가져라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세계의 이러한 긴박하게 바뀌는 세계 전세는 오히려 일본 극우 쪽의 주장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탈레반이 설치한 검문소를 일본이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걸려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이고 미군하고 충분히 협력했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일본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군을 포스에 태워서 같이 간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은 어떻게 했는지 보도 자체가 없어요. 없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문소에 다 걸려버렸어요. 음. 이렇게 하면서 아시다시피 8월 26일 IS의 테러 네. 이곳으로 사실상 500명 요르테 포스는 모두 공항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예. 구출 작전이 물 건너가 버렸죠. 예, 이걸로. 지면타가 된 거예요. 이것도 하루만 빨리 했더라도 이게 전세는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8월 31일 바로 오늘인가요? 예. 오늘입니다. 예, 오늘 공항을 관리하는 미군의 조르스 키한입니다. 탈레반하고의 약속은 오늘 가진 거죠. 그래서 8월 27일까지 일본 자위대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미군은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본의 오산이에요. 오판이에요. 왜 27일까지 다 나가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기타 다른 나라들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순서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간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7일이라고 미군 쪽에서 일본 자위대에 통보가 왔어요. 예. 그런데 일본 자위대가 작전을 시작한 것은 24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3일 사이에 예, 3, 4일? 무엇을 예. 할 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 늦게 작전을 시작했다. 예. 안이한 대응이었다. 안이한 대응이었다. 아주 안이한 대응이었다. 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위대법 84조 4는 제외 군민 제외국민. 예. 국민 등의 수송에 관한 법인데요. 자위대는 가불 공항 내에서의 활동의 범위가 한정되었다라는 데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일본에서 논점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의 실패는 외교적인 작전의 실패이거든요. 예. 예, 전략의 실패인데 그것을 군사적인 실패로 등갑시키는 주장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뭐죠? 대사관 직원을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네네. 뭐 이러한 조금 적극적인 이런 움직임만 있었으면 굳이 이 법을 이렇게 들먹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없고 스가도 다시 가불로 가라. 그 예. 명령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역시 스가도 그러한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서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대단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른 나라는 굉장히 많이 대피시켰거든요. 벨기에는 1,400명 이상을 대피시켰고요. 오,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프랑스는 8월 27일 대피 작전을 프랑스도 종료를 했고요.
약 2,5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프랑스는 그 상당히 일찍부터 대피 작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그 8월 26일에 대피 종료를 더 발표를 했고, 그리고 터키도 약 600명 정도가 그 군대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인들은 필요하니까 남아달라, 탈레반이 그렇게 말한 그런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죠. 아,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탈레반 대변인이 뭐 일본 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네. 얘기를 했죠. 네, 사실 그 미국 사람들도 400명 정도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많이 남아 네, 있습니까? 일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일본인들은 몇 사람 남아 있는지는 예. 보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창피해서 보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그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한 사람도요. 이게 그 다른 나라의 포스인가 거기에 탑승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일본이 구출을 한 게 아니에요. 예. 교도통신의 통신원이었습니다. 음. 네, 그 탈레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본인들이 기술적인 그 기사로 많이 그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자요. 네, 기술자예요. 예. 그 일본의 그 기술자가 우수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한국에도 그런 기술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는지 그러한 정보는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간에 일본의 기술자는 그 미국하고 미국의 기술자가 더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그 일본의 기술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일본은 그 이러한 부분은 그러나 아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그 이번에 그 일본 정부가 이번 작전에서 이제 보여준 그 행태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 있어서 한마디 할 거는 아까도 이제 물론 다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한국은요 이번 작전이 완전 비밀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는 처음에 이제 작전 이름이 미라클이라고 했던 것도 전혀 몰랐고요. 네네. 이 정부에서 모든 언론 매체에다가 이제 엠바고 네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점까지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네. 얘기를 했었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그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네.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외교부에서는 이제 외교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화상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자들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까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지켰죠, 매체들이.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현지에 갔던 대사관 직원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김일웅 네. 참사관이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 다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갔어요. 네, 네, 이게 네.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반면 일본은요. 네. 제가 광고하듯이. 제가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일본 신문을 봤더니 자위대기가 아까 그 23일 날 떠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가는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텔레비로 다 내보냈어요. 근데 그 제가 24일자 아사히 신문 기사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제 23일 날 떠났으니까 24일 신문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이 이래요. 자위대 수송기 3대가 일본 내 사이타마 공군 기지를 이륙해서 어제 오키나와를 경유한 다음 아프간 옆나라 공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죠. 그 육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 100명이 타고 여기 100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다른 데 보니까 300명이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송 대상자는 수백 명이 될 것이다. 공항까지는 자력으로 와야 하고 도착한 사람만 대피시킨다. 심지어는 파견된 자위대는 공항 밖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소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탈레반도 뭐 다 알죠. 이게 그러니까요. 훤히 상황을 다 꿰일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은 군사 작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이거 역설이에요. 자위대만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실전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음, 이럴 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어서
앞으로 예. 전시군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이거예요. 예. 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네.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그 군대로 갔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수상을 했잖아요. 현재까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키시노부 예. 방위산이라고 해도 음. 그냥 안 찍고 뿐이지 자위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너무 좀 그 실책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베하고 예. 진동생 키시가 사실은 일본의 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걸 보고서 일본은 이 조력자들 구출에 굉장히 자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보안을 신경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 다른 나라는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나라고 이렇게 옆자리에 앉은 다른 신문 기자하고 이렇게 푸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국 분들도 다 말씀하시는데요. 일본은 쭉 비밀로 모든 곳을 지키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 비밀 작전은 굉장히 진행된 이후의 보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 그게 산식이었던 거죠, 한국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일본은 이제 공항에 도착한 이제 한 명 데리고 오는데 만족해야 됐고요.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번 한 작전에서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비장감 같은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결과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에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자위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2013년도에 개정되었는데요. 그 개정된 자위대법은 그러니까 제외 국민을 구출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했어요. 그 이전에는 무기 사용을 제한했거든요. 그래요. 예. 네, 이번에 그것을 새로운 자위대법을 처음으로 실전에 옮기는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무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항에 일단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예. 그래서 이번에 일본 자위대로서는 새로운 자위대법을 실전에 옮기는 아주 축하할 만한 그러한 뭐라 할까 출범식 같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역설이네요. 예. 예.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배송해 준 거죠. 예. 이게 또 잘못된 내용이었어요. 결국은요. 예.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다 한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빼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네. 자, 그런데 바이든의 생각하고 일본은 이번에 바이든 정권의 결정에 상당히 내심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거는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일본은 자위대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군이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이것입니다. 한국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한국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나라고 네네네, 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바이든은 한국의 상황하고 아프간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일단 바이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프간군 자신이 싸울 의사가 없는 싸움에서 미국인이 죽거나 싸울 수는 없다. 그리고 싸울 수 없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게 조르스의 이유다 이런 거죠. 그토록 아프간군에 지원을 했는데 또 이러한 푸념 같은 것도 말을 했거든요. 사실 무기를 주고 급여까지 지불했다. 막 이런 말까지 하고요. 30만 명 규모로
아프간군을 키워서 나토의 어느 군보다 이것은 큰 규모다. 그런데 규모가 커도 싸울 의사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 바로 아프간군의 부패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미군은 더 이상 그 아프간을 덮지 않겠다. 막 이런 글씨를 내세웠어요. 물론 아프간 철수를 결정한 게 2020년 5월이니까 트럼프 때입니다. 예. 그러나 바이든 등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이번에 철수에 대해서는 다 찬성했다고 합니다. 비판하고 있는 것은 철수의 반법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철수하는 건 뭐 이 지금 바이든이 한 말은 다 맞는데 네네. 왜 철수를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밖에 못 했는가? 네네. 예. 이게 미국답지 않다 이것인데요. 예. 자, 그런데 일본의 걱정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01년 9월 12일 그 일요일 테러죠. 이건 알카에다가 수행했고 그 아프간의 알카에다는 숨었다. 단지 그런 상황이었죠. 탈레반이 이 알카에다를 더 숨겨줬기 때문에 미국은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네. 맞지 않습니까? 쳐들어갔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친미 정권을 수립한 거예요. 네. 그 현재까지 온 거죠. 그런데 다시 탈레반의 지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언론 중에서 이러한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곳은 탄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알카에다라든가 예. 그런 사람들이 예. 미국을 테러하기 위해서 탈레반이 지배한 그 아프간으로 스물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당장 이번에 공항에서 테러가 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IS 예. 이게 알카에다를 대신하는 IS가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탈레반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협상을 계속 현재까지 벌이고 예. 온 것 같대요. 예. 그러나 탈레반을 계속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그 여론들이 다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옛날에로 최악의 경우는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대중국 보위망 구축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나 그러한 테러하고의 전쟁하고 중국하고의 여러 면에서의 그 경쟁 이거는 양쪽으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 딜레마죠. 예.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일본이 걱정하고 있어요. 예. 일본이 미국도 그게 사실 걱정일 것 같은데 뭐 다음 그림이죠. 미국에 대한 테러하고 중국 문제. 미국은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중국은 대만 침공을 노리고 있다. 이게 미국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지켜야 한다. 예. 거기에 일본 자위대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게 미일 정상회담의 취지였거든요. 그랬죠. 그게 네네. 지난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그쯤이었죠. 예.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면 있었고요. 그 전에 전달이 4월이었어요. 4월에 했군요. 네네. 예.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하고의 그러한 군사적인 준도를 한국에는 원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의 부분에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44조 원 같은 고액이 미국으로 투자됐죠. 그랬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권이 일본하고 한국의 역할 분담을 좀 다르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 특히 그 다음으로 보시면 생가교류도 문제죠. 그 일본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예. 생가교류도가 유사시는 미국은 실제로 도울 것인가, 이게 일본 쪽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또 이번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 오바마 정권 때는요, 네. 그 생가교류도는 미국인이 아무도 모르는 그냥 팝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오바마 때는 말로만 생가교류도를 지킨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생가교류도를 혹시 중국이 침공해도 지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예, 이게 일본 쪽에서 미국의 소식통을 이용하여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바이든이 되어서 조금 바뀌었을까? 음. 그러니까 또 테러하고의 전쟁이 격화될 경우 이게 중국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일본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미국은 많이 빠질 거 아닌가? 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역설로 돌아갑니다. 일본군을 전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자위대가 아니라. 예. 이 논리로 예. 앞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에서 더 나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한국보다 일본에서 강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는 그 남한에는 그 한국군이 있잖아요. 전식군대가.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그 군사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는요. 군사비가 일본보다 더 많다는 게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네. 한번 얘기했었죠. 네, 일본은 자극도 지킬 수 있는지 모르는 자위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간군하고 똑같대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걱정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이상으로. 장비나 무슨 국방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 마인드예요. 상태, 마인드. 예, 그 자세의 문제인데 네, 지금 일본 군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크지 않나는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진변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직업군인이라고 해도 예. 그 너무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간에 이러한 부분에서 천식군대를 오히려 만들지 않으면 미군이 더 아프간처럼 일본을 떠나기 시작하면 어떡하나. 일본인들이 또 한국에서도 나온 이야기를 더 진짜 걱정하고 있어요. 일본은 중국도 걱정해야 되고 이제 네. 한국도 걱정해야 되고 네, 뭐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 훨씬 좀 나은 작전적 마인드가 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프간 얘기 지금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댓글 좀 잠깐 보고요. 호사카 유지 TV에는 아까부터 그 일본 분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네. 한국은 반일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 일본 예. 분이 그렇게 예. 나는 BTS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 네네네. 그랬더니요. 그 밑에 남근님이 야, 이 반일은 정치적인 게 아니야. 한국의 DNA야. 이렇게 하셨고.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본은 그러면 혐한을 그만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본 전체는 아니지만 일본 그쪽에서 혐한 이거 그만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축후님이 일본도 극우를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마세요. 저도 모닝구 무스메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네. 네. 일본이 왜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웃기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뭐 계속 나도 뭐 누구 좋아해 막 시리즈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엑스제팬, 라르크 앙시엘, 초난강 좋아해.
일본이 정치에 이용하지 일본 방송은 혐한 없이는 시청률도 안 나옴. 이분 이게 한마디 했다가 이게 본전도 못 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 예, 예. 예, 그 굉장히 또 참여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요. 예, 아무래도 그 한국의 위상이 앞으로 예, 계속 높아질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가 예. 보이고 있어 가지고요. 이거 일본하고의 비교뿐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한국이라는 예. 것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만 갖고 왔는데 오늘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 일본 사회, 일본 군대, 일본 자위대가 걸린 이제 이 딜레마, 역설 네. 뭐 이게 상당히 심각하네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네요. 예. 예. 그래서 일본의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뀌는 사람들이 요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예. 거의 50%에 음. 가까워졌다. 예. 혹은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보면 50% 넘는 것도 있고 해서요. 그 실제로 국민 투표가 시작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로서는 그전에는 우려할 수밖에 항상 없어요. 그 개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그 다수로 이렇게 그게 나왔었는데, 많았는데. 예, 네네. 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일본 저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네.